참 맑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, 그리고 그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예산 읍내의 아파트들, 참 화창한 오후에 이렇게 예산체육공원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건 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순간 같습니다. 무한천 침수를 대비해서 차단시설을 또 만들어 놨네요. 멀리 예산 기차역을 향해서 또 달려오고 있는 기차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정겹게 느껴져요. 새로운 건물들이 있어서 한번 담아봅니다. 예산 정수장을 새롭게 확장 공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. 저기 앞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파란 옷을 입은 분은 항상 이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신다 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아직 자전거 타보지 않은 길을 한번 여쭤봤어요. 예당 사가 원예농협 묘목사업소가 이곳에 또 자리 잡고 있네요. 오랜만에 이렇게 들에 나와 자전거를 타보니까 참 마음이 뭉게구름처럼 화창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또 묘목사업소에 이런 많은 사과 나무들 묘목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과수원들이 또 일을 하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저기 가는 4칸짜리 기차가 서해선 열차예요. 저 기차가 평택 쪽으로 홍성에서 출발해서 평택을 돌아서 또 천안을 거쳐 다시 예산 그리고 홍성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해선 순환선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. 구름 그 자체가 하나의 멋진 작품 같습니다. 참 많은 사과 묘목들이 새로운 과수원으로 갈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묘목들이 또 과수원 이곳저곳에 새롭게 심어져서 우리가 즐겨 먹는 맛있는 사과의 그 원조가 되는 출발점이 이곳 같습니다. 어린 시절 저 멀리 저 산은 어떤 산일까 궁금해 했던 적이 있는데, 지금 멀리 구름 밑에 보이는 산들이 가야산 그리고 용봉산, 그러한 산줄기임을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. 저 모든 산들이 하나의 샘맥을 이루고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또 풍경을 또 만들고, 정면에 보이는 산 위에 아마 저게 가야산 송전탑이 있는 곳 같은데요. 그 중계탑이, 방송 중계탑이 가야산 위에 있는데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좌측에 용봉산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덕산으로 향하는 예산의 작은 산줄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옆에는 이렇게 소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예당호가 나옵니다. 예당호의 물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삽교호 그리고 서해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고요. 이 상수원이 흘러내리면서 예산 지역의 수돗물의 공급을 해주고 또 여러 농촌 지역에서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 용수로도 또 사용돼요. 멀리 예산 산성리 지역이
잡히네요. 이렇게 이 길들이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라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이제 시멘트 길로 잘 포장되어서 오늘 한번 자전거를 한번 타고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가 참 정갈하게 산 아래에 또 잘 장착되어 있네요. 앞에서 보는 것과 또 옆에서 보는 것,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 자연 속의 풍경들 같습니다. 이쪽에도 스크린파크 골프 연습장이 있네요.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예당호 쪽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. 공주나 대전에 갈 때 긴 다리가 있는데 바로 이 다리예요. 당진과 대전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인데요. 저 멀리 보이는 그 다리 건너 저 멀리 보이는 저 고속도로 뒤로 멀리 보이는 저곳이 예당호이랍니다. 이렇게 산 허리를 잘라서 또 길을 멋지게 또 내왔고요. 고속도로 고가 아래에서 쉬고 있어요. 예당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다녀요. 길은 좁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옆에 좀 놓여 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위험한 코스 중에 하나네요. 작은 농촌 마을에 은봉상해처럼 작은 또 카페나 빵 공장들이 들어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또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조형물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.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무엇이 또 재배되고 있는지. 길가에 블루베리도 재배해서 파는 농장들도 놓여 있고요. 쉬엄쉬엄 오다 보니까 예당후에 또 다 앞에 보이는 길 맞은편이 예당호입니다. 어느덧 이렇게 예당호에 또 도착했네요.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전거 타는 것도 즐거운 삶의 여유로운 예당 관광로. 이제 여긴 또 예전엔 없었는데 또 이쪽에 주차장이 멋지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. 저 위에는 또 뭔가요 저건? 예당호 주변을 딴산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 다리 이름이 딴산교라고 또 정감이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. 여기가 옛날 예당호의 물을 조절하는 수문입니다. 참 멋지게 새롭게 이렇게 모자를 씌워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, 앞에 보이는 저 퍼런 그 물이 상당히 깊어요. 여름에 항상 이쪽이 장마철이 되면 이 수문을 열어놓고 또 수문을 열어놓으면 엄청난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고기를 잡던 그러한 멋진 풍경이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추억 속으로 사라졌을 거고요.
이곳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트럭에다가 정말 꽉 차게 물고기, 팔뚝만한 물고기들, 잉어들을 잡아서 흐뭇하게 돌아가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. 이 물에서 또 물고기를 잡다가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, 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, 저도 이곳에 저 앞에 파란 물과 그 물을 가두어 놓은 그 경계선이, 이곳이 물이 차면 저게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투망질을 하다가 그 옛날에 저곳에 빠진 적이 있는데, 정말 아찔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단지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, 다행히 제가 생존 수영을 배운 약간의 그 기술 덕택에 살아나올 수 있어서,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때 살아나오던, 손에는 투망으로 감겨져 있고 그 무거운 투망이 또 저를 밑으로 당겨 내리고,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던 순간이네요. 저 멀리 보이는 코끼리산 너머로 장항선 신고가 기차길이 있고요. 그 근처에서 제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부잔교를 만들어 놨습니다. 저 멀리 출렁다리가 있고요. 그것과 연결해 놓은 것 같은데 공사 중이네요. 아주 멀리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요. 그쪽에서 또 공연이 있는지 체육대회를 하는지 한번 궁금한데, 거기까지 한번 내친김에 가보겠습니다. 국가 수위 관측소, 이곳에 산책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참 시설물들을 관람하는데 좋고요. 또 여유 있게 걸어 다니는데도 참 좋습니다. 대한민국의 넘버원 예당우, 그리고 예산군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 예당우의 모습이에요. 바로 옆에가 국가 수위 관측소였고요. 저 멀리 출렁다리가 보이고요.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봉수산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곳이 예전에 백제 부흥 운동을 하던 흑지상지가 축성했다는 옛날 백제 부흥 운동의 본거지인 산성이 아직도 멋지게 나 있습니다. 그것의 가치가 제 생각엔 굉장히 큰 것 같은데, 아직은 이 예산 지역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그것을 홍보하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이렇게 예당우의 이러한 모습들, 또 예당우에서 제공하는 먹거리인 어죽, 그런 것들만 먹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돌아가는데, 저 산 위에서 펼쳐졌던 그 백제 시대의 그 치열했던 싸움들,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몇백 년 후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그 시대의 흔적을 남긴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느낌과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이곳이 딴산 산책로 수변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. 여름날 저녁에 이곳에 와서 해가 떨어지고 또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이 햇빛 차단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더운데, 저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산책로 같습니다.
참 날씨가 맑아서 영상에 담는 이 순간도 굉장히 맑은 느낌이 들어요. 많은 사람들이 소원지에 작은 소망들을 적어 놓고 또 올 한 해를 보내겠네요. 와, 참 오랜만에 맷돌을 보네요. 맷돌 참 예. 수상 레저 놀이도 또 할 수 있고요. 요즘은 지역 곳곳에 이렇게 출렁다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떠한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가 없어요.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모방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잘 반영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,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대한민국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단조로운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오른쪽에 전망탑이 새롭게 또 만들어져 있답니다. 쌍용의 상징물 옆에는 이곳 원주민들인 후사리 지역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또 판매하고 있고요. 편의점도 또 만들어져 있고, 이곳에 산책로가 또 호변 옆으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. 낚시를 할 수 있는 좌대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요. 예당호 수변무대 앞입니다. 흥겨운 음악 소리와 또 그 흥겨움에 가락을 맞춰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, 또 산호하는 지나가시던 관광객들, 그 모두가 멋지게 예당 후에 그 아름다움 속에서 또 새로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니까 참 우리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휴식처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. 예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이 너무 익숙해서 밋밋할 겁니다. 근데 또 이곳을 처음 찾는 분들, 그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. 원래 자기가 사는 지역은 재미가 없잖아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여름의 더위를 또 예당 후에서 즐겁게 물리치고 계신 것 보니까 멀리 보이는 인공 호수를, 인공 폭포를 보면서 여름날의 더위를 쫓게 되네요. 여기는 예당호 수변 무대입니다. 작은 무대이지만 또 그 속에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는 것 보니까 즐겁네요.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하루를 쉬어가기 딱 좋게 그러한 시설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흐뭇한 장면 같아요. 단지 거쳐가던 그러한 관광지에서
이곳에 하루 이틀 머물면서 음악도 또 산책도 즐기며 맛있는 음식도 향토 음식들도 즐기면서 하루를 지내고 또 쉬었다가 가는 그러한 편안한 힐링의 장소로 태어나는 것 같고 체류형 관광의 모습이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금방이라도 도망할 것 같은 살아있는 듯한 사슴가족이네요. 예전에 이곳이 공연장이었는데 참 멋진 놀이시설로 또 바뀌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즐거운 장소가 되었네요. 느리지만 또 즐거움을 주는 작은 청룡열차. 소나무가 없었으면 저 출렁다리의 모습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, 정말 100여 년에 걸친 이 소나무의 기다림이 또 뒤에 저런 멋진 출렁다리와 함께 조화로운 자연 경관을 또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 듯해요. 멀리 새롭게 만들어진 전망대가 예당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새롭게 조성된 예당호 어드벤처 놀이시설이에요. 아이들한텐 참 즐거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출발했던 청룡열차가 천천히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습니다. 놀이동산에서 보는 그 빠른 청룡열차와는 전혀 다른 아주 달팽이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. 여기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. 정말 천천히 움직이네요. 조심스럽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.